정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를 규명해 보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정치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서구의 역사에서 정치의 범주는 대개 국가와 정부에서 출발하여 신의 섭리, 법과 질서, 합법적 권위, 권력의 행사, 개인 계급 등 다양한 요인들을 준거의 틀로 접근하였다. 첫째, 도시국가와 정치 철학자. 고대 그리스인들은 자유로운 시민으로 구성된 공동체 국가인 폴리스폴러스를 형성 유지해왔다. 폴리스가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세워졌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대개 기원전 800년경에 에게해, 주변 지역 각지에 많은 폴리스가 분립하였던 것으로 본다. 이들은 자연 상황에 맞게 크고 작은 도시국가들을 형성하였다. 대체로 그 성원들이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하나의 전사 공동체로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아테네 등 3-4개의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수만 명을 넘지 않는 작은 규모로 그 하나하나가 독립국가의 구실을 하고 있었다. 그 수는 약 1천여 개 이상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아테네의 인구는 약 3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그 중에 13이 노예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폴리스는 초기 왕정 형태였으나 실제는 귀족정이었고 BC 7세기 귀족정 형태도 사라졌는데,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민주정과 귀족정의 대표적인 존재로 손꼽히고 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BC 404년 최강의 육군을 자랑하는 스파르타와 풍부한 재력과 막강한 해군력을 갖춘 아테네가 그리스 지배권을 놓고 27년 동안이나 싸웠던 이 전쟁이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 BC 431-404년이다.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제각기 동맹을 이끌었는데, 이 두 동맹에는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거의 포함되어 있었다. 전통적으로 정치 사상가들은 정치를 국가와 법률 및 정부와 같은 것으로 보았다. 물론 그들이 말하는 국가란 도시국가이다. 모든 국가폴러스는 일종의 공동체이며 모든 공동체는 어떤 선을 실현하기 위해 구성된다. 공동체가 선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 으뜸가는 선을 추구하는 것은 국가 공동체이다.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국가 공동체에 세 계급이 있는데, 통치계급과 군인계급, 생산계급이다. 국가는 지혜와 덕을 갖춘 철인이 통치해야 한다면서 모든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이상국가론을 펼쳤다. 즉, 플라톤은 철학을 정치와 연관시켜 논의하여 플라톤은 정치를 영혼의 최고선을 행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철인왕이 지배하는 이상국가 혹은 군주정은 신성하고 너무 완전무결하여 하늘나라에 고정된 모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차선의 국가로 군주정과 민주정의 혼합 형태를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를 최고의 공동체, 즉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며 최상의 삶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정치는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 철학에서 최고의 공동체라는 개념은 그의 사상의 핵심을 이룬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정치 철학에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라고 본다. 그는 인간이 혼자서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없으며 다른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행복과 덕을 발달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정치는 이러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폴리스 동물, 즉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존재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개별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과 관계 속에서 자신의 본성을 완전히 발현시킨다. 즉, 인간은 공동체와의 관계 없이는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공동체가 개인의 행복과 덕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본다. 개인이 공동체 내에서 협력하고 서로를 돕는 과정에서 도덕적, 지적 완성을 이루며 이는 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공동체는 개인이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가 이러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정치는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와 선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하다. 이를 통해 개인은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덕을 실현하고 공동체는 안정성과 번영을 이룰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공동체 내에서 다양한 개인과 집단이 조화롭게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공동의 선을 위해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체는 개인이 덕을 실천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공동체 내에서의 상호작용과 활동을 통해 개인은 용기, 정의, 자제 등과 같은 덕을 연마할 수 있으며 이는 공동체의 안녕과 번영에 기여한다. 이처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서 공동체는 단순한 존재의 집합이 아니라 행복과 덕을 실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장소이다. 정치는 이러한 공동체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정치의 궁극적 목적은 개인의 선이나 쾌락이 아니라 공동체의 최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 최선이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도덕적, 지적 완성을 추구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정치의 궁극적 목적은 개인의 이기적인 선이나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최선을 추구하는 데 있다. 이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상의 삶은 개인이 도덕적으로 성숙하고 지적으로 완성된 상태를 추구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 풍요나 개인적 쾌락에 국한되지 않고 더 높은 도덕적 가치와 지적 성취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개인이 사회와 활발히 상호작용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개인이 사회적으로 참여하고 공동의 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이 철학에서는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선이 서로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개인은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으며 이는 공동체 전체의 복지와 행복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치의 역할은 개인과 공동체가 이러한 최상의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공정한 법률과 정책, 교육과 문화 활동의 촉진, 공동체 내에서의 평등과 정의의 실현을 통해 이루어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가 단순한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행복하고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본다. 이는 개인과 공동체 모두가 도덕적, 지적 완성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한 정치적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는 개인의 이익이 공동체의 이익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개인의 선이 공동체의 선과 조화를 이룰 때 개인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는 공동체가 개인의 이익을 집단적 차원에서 조정하고 조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양한 정치 체제를 분석하고 각 체제가 어떻게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지 살펴보았다. 그는 독재나 폭정과 같은 부패한 형태의 정치 체제가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공동체를 해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하였다. 반면 균형 잡힌 체제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이익을 조화롭게 통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공동체를 유지하고 최선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법과 정의가 중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로운 법이 공동체의 기반을 이루며 이를 통해 개인들은 덕을 실천하고 공동의 선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가 단순히 권력의 행사나 개인의 이익 추구를 넘어서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고 모든 구성원이 행복하고 덕을 실현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이를 통해 그는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영향력 있는 정치 철학의 기초를 마련했다. 그의 주요 사상을 몇 가지 핵심 포인트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폴리스 동물, 즉 사회적 동물로 본다. 이는 인간이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으며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에 따르면 좋은 사회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공동의 선을 추구할 때 이루어진다. 정치의 목적 최선의 삶 추구.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의 궁극적 목적이 개인의 선이나 쾌락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는 개인들이 도덕적이고 지적인 완전함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분석한 다양한 정치 체제와 그가 선호한 혼합 체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작에서 여러 정치 체제를 분석했다. 주요한 체제로는 정체 팔러티, 아리스토크라시, 에러스타크러시, 민주주의 디마크러시 등을 들 수 있다. 그는 각 체제의 특징과 운영 방식, 장단점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정체 팔러티.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이는 다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 형태이다. 정체는 중간 계층의 이익을 반영하며 공공의 선을 추구한다. 아리스토크라시에러스타크러시는 귀족정으로 불리는데 이 체제는 최고의 시민들이 지배하는 형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과 지혜를 가진 소수가 지배하는 이 체제를 이상적으로 보았지만 부패할 경우 올리가키알러가키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 디마크러시는 다수결에 의한 정부 형태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체제가 평등을 존중하지만 과도한 평등주의는 무질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각 정치 체제가 잘못 운영될 경우 변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아리스토크라시는 덕이 아닌 부를 기준으로 하는 체제이다. 민주주의는 군중의 과도한 자유와 평등 추구로 인해 무질서한 오클로크라시오CHLOCRACY로 변질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상적인 정치 체제로서 균형 잡힌 혼합 체제를 선호했다. 이 체제는 다양한 정치 형태의 장점을 결합하여 각 체제의 단점을 상쇄하고 더 안정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혼합체제는 아리스토크라시의 지혜와 덕, 민주주의의 자유와 평등을 조화롭게 통합한다. 혼합체제는 다양한 사회 계층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사회적 안정성과 정의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이러한 체제는 극단적인 권력 집중이나 무질서를 피하며 공동체 전체의 선을 추구한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 사상은 인간의 사회적 본성, 공동체 전체의 선을 추구하는 정치의 목적, 다양한 정치 체제에 대한 분석, 그리고 중용의 덕을 강조함으로써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의미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는 폴리스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성립되었고 그중 가장 완벽하고 가장 선하며 가장 최고 수준의 공동체가 바로 국가라는 것이 국가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이다. 인간의 목적은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즉 인간은 사회적 또는 정치적인 동물이라는 것이다. 정치적이라는 영어 단어의 어원은 도시국가 폴리스이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폴리스적인 또는 공동체적인 동물이라고 말한 셈이다.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인간의 본성 즉 운명이라면 국가는 누군가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된다. 개인이나 가족이 시간상으로는 국가에 선행하지만 논리적으로는 국가가 개인이나 가족에 선행한다. 전체는 필연적으로 부분에 선행하기 때문이다.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것인데 정치적 결사만이 그것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란 본질상 다양한 종류의 집합체이다. 만일 국가가 하나의 동질적 단위가 된다면 그것은 국가라기보다 가정이 더 나아가서는 개인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국가의 존속에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식량 농부, 노동자 국가는 생존과 발전을 위해 식량을 필요로 한다. 농부와 노동자는 이러한 필수 자원을 생산하는 중요한 구성원이다. 이들은 국가의 기본적인 식량 공급을 담당하며 모든 사회 활동의 기초를 제공한다. 기술과 기능, 기능공, 기술과 기능은 국가의 발전과 복지를 위해 필수적이다. 기능공과 같은 전문가들은 다양한 도구와 기술을 제공하며 생산력을 증진시키고 일상생활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들은 건축, 제조, 수공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국가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한다. 3. 무기와 국방 군인 무기와 국방은 국가의 안보와 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하다. 군인은 국가를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내부의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국방은 평상시 국가의 권위를 유지하고 비상시 적과의 전투를 준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4. 재산의 공급 관직에 종사할 수 있는 시민 재산은 국가의 경제 활동과 관리에 필요하다. 관직에 종사할 수 있는 시민들은 국가의 재정적 자원을 관리하고 공공 서비스와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은 세금, 공공자금의 배분, 경제정책의 수립 등을 통해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한다. 5. 신들의 숭상과 공적 예배 성직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종교적 신념과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성직자들은 공동체의 도덕적, 영적 가치를 유지하고 신들에 대한 존경과 예배를 주관한다. 이러한 종교적 활동은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하고 공동체의 가치와 전통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법률과 정의 법률과 법률은 국가 내의 질서와 정의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법률가와 판사는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적 행동의 기준을 설정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요소들이 조화롭게 작동할 때 국가는 번영하고 시민들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둘째, 중세시대에서 절대주의 시대로. 정치사적으로 중세시대는 기독교가 공인된 313년부터 동로마 제국이 터키에 멸망한 1453년까지 약 10년 동안을 지칭한다. 이 시기 유럽은 게르만인의 민족이동으로 암흑시대를 겪었고 봉건제가 확립되어 신분제에 입각한 봉건사회가 이루어졌다. 가톨릭 교회는 프랑크 왕국의 지지를 받아 점차 그 세력이 확장되어 봉건제도와 더불어 유럽을 지지한 양대 지주가 되었다. 그러므로 중세에는 정치는 종교와 일체화되었고 로마 교황의 권위가 최고의 지배적 권위로 인정되었다. 14-15세기에 들어서 유럽 사회는 오랫동안 권위를 유지해왔던 봉건 체제가 붕괴되고 이와 함께 교회 중심의 기독교 문화도 쇠퇴하게 되었다. 봉건 귀족과 교회 세력이 도시의 시민 계급에 의하여 새로운 근대 문화가 싹트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이었다. 이제 인간 독자의 가치와 존엄을 자각하였다. 교황과 황제 대신 그들 민족 국가를 이루어갈 세속군주에게 충성을 바치게 되었다. 근대에 들어 정치는 종교와 분리되었고 여기서 인간과 정치와의 관계는 세속적 권위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군주들의 지배권이 강화되는 절대군주제가 출현하게 되면서 그들의 권리는 왕권 신수설이나 절대주권론으로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최고 권력으로 간주되었다. 16세기 초 서구 정치학의 선구자로 불리웠던 마키아벨리 1469-1527은 그의 군주론에서 우선 모든 인간은 사악하다고 규정하였다. 이들을 지배하는 군주는 선한 군주와 사악한 군주 등 여러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대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여우의 지혜와 사자의 사나움을 겸비한 능력을 가진 군주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키아벨리에 있어서 정치는 하나의 목적으로 현실적인 국가를 정치의 중요 대상으로 강조하게 되었다. 마키아벨리는 국가의 생존 강화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권력이 법이나 도덕윤리의 상위에 존재한다는 정치관을 내놓았다. 정치의 목적은 정치 권력 자체의 보존과 증대에 있었다. 그는 국가의 개념을 새로이 정립한 근대 정치학의 선구자로 평가하고 있다. 셋째, 사회계약과 시민혁명. 영국의 청교도 혁명 1642-1662이 일어나 영국인 모두가 만인의 투쟁 상태에 돌입해 있을 때 홉스 1588-1679는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로 보고 사회계약론을 내놓았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이기적이고 능력이 거의 평등한 존재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성적이다. 그러므로 만인이 투쟁하는 자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하여 사회계약을 체결하여 절대자에게 그들의 권리를 양도한다 하였다. 홉스는 사회계약에 의하여 거대한 리바이어던러바이어선이라는 국가를 성립시킨다. 인민들은 계약 체결 후 그들의 의사와 판단을 주권자에게 양도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공격권과 자치권을 포기하여 하나의 국가를 이루게 된다. 국가는 하나의 단일체로 결합된 개별적인 신민들의 권력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필요에 의하여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이같이 홉스는 국가를 그 구성 부분인 인간으로 분해하여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였다. 국가주권은 수평적인 사회를 매개로 수직적인 지배관계가 정립되는 한 번 양도한 자연권은 절대 되돌릴 수 없는 절대군주론을 옹호하였다.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황에서 명예혁명 1688의 이념을 제공한 로크 1632-1704는 홉스와 달랐다. 그가 살고 있던 당시 사회적 조건에 영향을 받아 그는 자연 상태를 평화와 선의 상호 원조 및 종족 보전이 이루어지는 상태로 보았다. 그가 생각하고 있는 이성이란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거나 해칠 권리가 없으며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약탈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국왕의 권리를 헌법으로 제한하는 입헌 군주제에 동의하자고 주장하였다. 그의 사회계약은 하나의 정치단체인 국가가 성립되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와 사회를 구별하여 먼저 공동사회가 성립하고 2차적으로 국가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새로운 사회 질서를 구축하는 사회계약의 근본 목적은 개인이 천부로부터 가진 생명과 재산, 자유를 서로의 힘으로 보존하는 것이다. 국가와 사회를 구별하여 먼저 공동사회가 성립하고
2차적으로 국가 성립하는 시민정부이론을 주장하였다. 국가란 자연권에 대한 실시를 위한 것이고 인간의 권리를 양도한 것, 위탁한 것이다. 국가는 외부적으로는 권력의 주체이고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입법권을 최고의 정치권력으로 보았다. 입법권이 전 시민의 수중에 있는 것이 민주제 국가이다. 시민들은 계약자 자연권을 침해한 지배자를 교체할 수 있다. 인민들의 저항권을 인정하는 제한 군주 정치를 주장하였다. 루소 1712-1778은 프랑스 혁명 1789-1799의 사상적 기반을 제시했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유복하였지만 사회가 이러한 인간의 권리를 빼앗고 비참하게 만들었다고 하였다. 루소의 사회계약은 자연 상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이 그들의 인격 재산의 방위와 자유독립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하여 인민의 동의에 의하여 일반 의사에게 전권을 위임한다고 하였다. 일반 의사는 사회적 선을 대변하고 그 자체가 정의 기준이다. 그것은 자명한 진리라고 하였다.